그 USB만 있으면 오빠 땅이랑 집도 다 내 거야? 복돌아, 내가 파낸 이 상자 도대체 그날 뭘 본 거니? 폭우 속 진돗개는 묵묵히 땅을 팠습니다. 아버지, 조영채라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상자 안엔 아버지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혼자 탄 진돗개. 돌아온 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복돌이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본편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서천의 넓은 한옥저택 500평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안정기는 마당 정자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퇴한 중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정기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7월에 무더운 햇살이 내리쬐는 지금 정기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전화 한 통이 정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버님, 준우 씨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정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큰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거든요. 병원에서 2달간 생사를 오가다 겨우 회복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외아들 준우는 정기에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우는 죽었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함께 탄 진돗개 복돌이만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걔가 혼자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고요? 그것도 주인 없이? 공항에서 복돌이를 인수받을 때 정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정기를 대신해 여동생 복희가 함께 나왔죠. 항공사 직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해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채 발견된 복돌이는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정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돌이는 처음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서 미국 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낑낑거렸죠. 마치 준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정기는 복돌이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준우는 언제쯤 돌아올까? 정기는 가끔 복돌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복돌이는 알아듣는 듯한 눈빛으로 정기를 바라보죠. 마치 주인님, 준우는 이미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동생 복희는 마당 한쪽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며 정기를 슬쩍 바라봅니다. 복희는 정기가 쓰러진 후 회복하는 동안 간병을 해왔고 지금도 매일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복희 역시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복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빠 집의 이 넓은 저택과 땅, 그리고 준우가 남겼을 유산까지 모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빠 몸이 이렇게 된 김에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네. 준우가 죽어서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오빠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내 것이야. 복희는 겉으로는 친절한 여동생 행세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간병인 역할을 자처한 것도 오빠의 건강 상태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언제 상속받을지 계산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빠가 혈압약을 제때 챙겨 먹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말이죠. 오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빼먹으면 안 돼요. 복희는 다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 때문에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복돌이의 행동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마당 한쪽, 정확히는 전통 장승 밑 같은 자리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승은 정기가 집을 짓고 나서 위엄을 보여주려고 세운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계속 파더군요. 오빠, 복돌이 저러다 마당 다 망가뜨려요. 그냥 걔 집에 묶어놓으면 안 돼요? 오빠 몸도 안 좋은데 밤에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복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정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돌이는 준우 녀석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야. 함부로 할 수 없어. 복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때문에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혹시 준우가 뭘 숨겨놓은 건 아니겠지? 이상한 건 복돌이가 파는 자리였어요. 하필 장승 밑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를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정기는 복돌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복돌이는 단순히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복돌이는 또다시 장승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해 보였어요. 앞발로 흙을 파내며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정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정기는 문득 준우의 마지막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 준우가 한국에 전화를 걸어왔었거든요. 아버지, 곧 한국에 갈 거예요. 복돌이도 같이 데려갈게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누군가 저에게 접근하거든 절대 믿지 마세요. 복돌이를 잘 지켜주세요. 그때는 단순한 사업상 걱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준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요. 복돌이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네요. 정기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복돌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복돌아, 너는 뭘 찾고 있는 거니? 준우가 뭘 숨겨놓은 거야? 복돌이는 잠시 파는 것을 멈추고 정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듯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주인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는 몸이 불편했지만 복돌이와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장승 밑 땅을 파내려 갔죠. 그런데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정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더 파라는 듯이 정기를 재촉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표정이었죠. 방 불빛이 켜진 채 복희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마 준우가 뭘 묻어놓은 건 아니겠지? 오빠 몸 상태로 그런 걸 찾으면 안 되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복돌이는 파는 것을 멈췄습니다. 지친 듯 혀를 내밀며 헥헥거리더니 정기 옆에 누웠어요. 정기는 복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아, 내일 다시 파보자. 준우가 뭘 숨겨놓은 건지 꼭 알아내야겠어. 이틀 후 아침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장승 밑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복돌이가 또다시 그 자리만 파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게 묻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정기는 몸이 불편했지만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복돌아, 정말 여기 뭔가 있는 거지?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더 파라는 듯이 정기를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제차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였죠. 정기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마치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복도리는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안정기 선생님 맞으시죠?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기는 삽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채라고 합니다. 준우 씨의 미국 지인이에요. 정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의 지인이라니요. 3년 동안 준우와 관련된 연락은 전혀 없었거든요. 준우 지인이시라고요? 그럼 준우가 사고 났을 때. 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준우 씨와 함께 한국으로 오려던 참이었거든요. 영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도리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도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복희가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복희는 영채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오셨나요? 3년이나 지났는데. 정기의 질문에 영채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은 그동안 준우 씨 관련 법적 문제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으니까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준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채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기에게 건네주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정기의 이름이 준우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꼭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복돌이는 여전히 영채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복돌아, 왜 그러니? 조용히 해.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채가 위험한 존재라는 듯이 계속 경계했죠. 영채는 복돌이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복돌이가 저를 기억하나 보네요. 미국에서 가끔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복돌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영채가 정말 준우의 지인이라면 복돌이가 이렇게 경계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해야 하는 게 맞았죠. 정기는 편지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혹시 누군가 제게 접근하거든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조영채라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제 돈과 회사 서류를 노리고 접근한 사람입니다. 복돌이를 잘 지켜주세요. 복돌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정기는 편지를 읽으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편지에서 경고한 바로 그 조영채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정기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렸어요. 편지 내용이 어떠세요? 영채가 물어봤지만 정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고맙습니다. 소중한 편지를 가져다 주셔서. 아, 그리고 준우 씨가 미국에서 남겨둔 서류들이 있어요. 사업 관련 중요한 문서들인데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영채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기는 이제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서 경고한 대로 그녀가 준우의 서류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준우 일은 이미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특히 보험금이나 사업 자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채의 말에 복희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험금이나 사업 자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죠. 보험금이요? 준우가 보험금을 남겨둔 게 있나요? 복희가 끼어들자 영채는 복희를 쳐다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네, 상당한 금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죠. 오늘은 편지만 받겠습니다. 정기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편지 내용 때문에 영채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복희는 달랐어요. 아,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제대로 상의해야죠. 저는 정기 오빠를 돌보고 있는 여동생이에요. 복희가 자신을 소개하자 영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동맹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나중에 자세히 상의해보죠.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영채는 명함을 꺼내 복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복희는 명함을 받으며 뭔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채가 떠난 후 정기는 복도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도리는 여전히 대문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복도라, 넌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준우가 뭘 경고하려고 했던 거야? 정기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복도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복희는 영채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계산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금이나 사업 자금이라는 말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날 밤 복도리는 또다시 장승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급하게 파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복도리는 여전히 장승 밑을 파고 있었어요. 정기는 창문 너머로 복도리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서도 파는 걸 멈추지 않다니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도라, 비 맞으면 안 돼. 들어와. 하지만 복도리는 정기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말이죠. 정기는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복도라, 뭐가 그렇게 급하니? 복도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정기를 바라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소리가 났어요. 딱딱한 금속 소리였죠. 이게 뭐야? 정기는 손전등을 비춰보니 흙 속에서 금속 상자 모서리가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류 상자 크기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였어요. 정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라, 이걸 찾고 있었던 거구나. 복도리는 꼬리를 흔들며 더 파라는 듯이 정기를 재촉했어요. 정기는 비를 맞으며 삽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궁금함이 더 컸거든요. 한참 후에야 상자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제법 묵직한 무게의 금속 상자였어요. 정기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리도 뒤따라 들어와 상자 옆에 앉아 정기를 바라봤어요. 복도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정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다행히 잠금 장치는 없었어요. 뚜껑을 열자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USB 하나였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는데 아버지께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준우의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권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정기가 알고 있던 준우의 여권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여권이었죠. 이게 뭐지? 준우가 왜 여권을 두 개나? 세 번째로 나온 건 미국 변호사 명의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정기는 유언장을 펼쳐보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준우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정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유언장이 있었다고? 그럼 조영채가 말한 보험금이나 사업 자금도. 정기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아봤습니다. USB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파일 이름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준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기가 기억하는 준우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야위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먼저 죄송합니다. 준우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조영채라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제 사업 파트너였지만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조영채가 제 돈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정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우가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망한 상태였다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몰래 빼돌린 자금이 있어요. 조영채는 그 돈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돈은 아버지 명의로 된 미국 은행 계좌에 넣어뒀어요. 계좌 정보는 이 USB에 함께 저장해뒀습니다. 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면에 복도리의 모습도 보였어요. 복도리는 제가 이 상자를 묻는 걸 봤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복도리가 아버지를 이 상자로 안내할 거예요. 복도리는 정말 똑똑한 개거든요. 정기는 복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복도리는 마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라는 표정으로 정기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조영채는 분명히 아버지께 접근할 겁니다. 그녀는 제가 죽었다는 걸 이용해서 보험금이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할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 유언장은 이 상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복도리를 잘 돌봐주세요. 복도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동영상이 끝나자 정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복도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복돌아, 넌 정말 대단하구나. 준우를 대신해서 이 모든 걸 지켜준 거네. 복돌이는 정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기는 USB 안의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잔액 증명서가 있었어요. 조영채가 가로채지 못한 준우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때 문득 복희가 생각났습니다. 복희도 조영채의 말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혹시 복희도 조영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복돌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조영채만이 아닐 수도 있겠어. 복돌이는 정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정기는 상자 안의 모든 물건을 다시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제 조영채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겠어요. 준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정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돌이가 옆에 누워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기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준우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정기는 일찍 일어나 준우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밤새 USB 안의 파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영채의 정체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준우의 사업 파트너였던 조영채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준우를 모함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희야, 나 잠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복희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기는 혼자 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조영채와 관련된 일은 복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복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지팡이도 있고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정기는 USB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돌이는 정기를 배웅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복돌아, 집 잘 지키고 있어. 저녁에 돌아올게. 시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정기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준우가 남긴 유언장과 계좌 정보가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조영채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즉시 연락 주세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조영채가 다시 나타나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린 정기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서 복희와 조영채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정기가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벌써 돌아오셨어요? 복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영채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복희 씨와 준우 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기는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준우 씨 생전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보험금이나 유산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복희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소 복희는 준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정기는 복돌이를 찾아봤습니다. 복돌이는 마당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복돌아, 무슨 일이니? 복돌이는 정기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영채 씨가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대요. 준우 관련해서 정리해야 할 게 많다고 하시네요. 복희는 영채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기는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희는 영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복희야, 너 혹시 영채 씨와 어떤 약속을 한 거야? 무슨 약속이요? 그냥 오빠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희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기는 두 사람이 자신 몰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채 씨,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복희 씨, 우리 이야기한 대로 하시고요. 영채는 복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기는 복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복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실 산책은 핑계였고 집 밖에서 복돌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복돌아, 복희 고모가 뭔가 수상하지 않니?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정기는 복돌이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직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기는 부엌 창문 너머로 복희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희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 USB만 있으면
오빠 땅이랑 집도 다 내 거야. 준우 죽고 남은 게 그것뿐이라더라. 정기는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들어봤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뭘 해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오빠 돈 얼마나 쓰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잖아. 복희는 조영채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여동생 복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복희가 준우의 죽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조영채만이 아니구나. 복돌이는 정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정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자신의 여동생이지만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조영채와 손을 잡고 있다니요. 복돌아,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어. 준우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정기는 준우가 남긴 USB와 서류들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제 복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복돌이는 정기 옆에 누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기는 복돌이만이 자신의 진짜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복돌이는 정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집 주변을 지키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며칠 후 정기는 복희와 조영채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복희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굴었지만 정기는 이제 그 뒤에 숨은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복희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가져다 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기는 복희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무언가를 느꼈어요. 혹시 복희가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복희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겠니. 정기는 일부러 더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희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복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기가 잠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와랄, 와랄. 복돌이는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정기는 깜짝 놀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봤어요. 복돌아, 무슨 일이니? 그런데 마당에는 복희와 조영채,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오빠, 깜짝 놀라셨죠? 이분은 영채 씨가 데려온 분이에요. 복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그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복돌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나 보네요. 잠깐 산책이라도 시켜볼까요? 조영채가 말하자 그 남자가 복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돌이는 더욱 강하게 경계했어요. 아니에요. 복돌이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정기가 말렸지만 이미 그 남자는 복돌이의 목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 남자는 복돌이를 억지로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돌이는 정기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복돌아. 정기는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복희가 막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우리 영채 씨랑 중요한 이야기나 해요. 복희는 정기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정기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선생님, 준우 씨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해야 해요. 특히 미국 쪽 자산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텐데요. 조영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USB나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이요. 준우 씨가 분명히 남겨뒀을 거예요. 정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영채가 정말로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죠. 조영채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복희도 함께 어디에 숨겨뒀는지 찾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복돌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복돌이는 언제 돌아오나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영채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기는 복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복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돌이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오빠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 가세요? 복돌이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복희는 정기를 말렸지만 정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선생님 위험해요. 밤에 나가시면 안 돼요. 조영채도 말렸지만 정기는 복돌이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정기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돌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복돌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기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복돌이는 준우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그마저 잃게 된 거였거든요. 복돌아, 준우야, 아버지가 못 지켰다. 미안하다. 정기는 마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는 그런 정기를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돌이만 없으면 오빠가 USB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이제 포기하겠지. 나흘째 되는 날 정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복돌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동네 공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한 게 울음소리였어요. 복돌아? 복돌이니? 정기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공터 한쪽에 버려진 마대자루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마대자루를 열어보니 복돌이가 피투성이로 기어 나왔습니다. 복돌이는 뒷다리에 철사줄이 감긴 채 겨우 숨만 붙어 있었어요. 복돌아, 복돌아. 정기는 복돌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이는 정기를 보고 안심했는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복돌아, 괜찮아. 아버지가 있어. 정기는 급히 복돌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처가 심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복돌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수의사의 말에 정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분명히 복희와 조영채가 복돌이를 없애려고 한 짓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복돌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준우가 남긴 증거로 그들을 혼내줘야겠어. 복돌이는 정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네, 이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기는 복돌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복돌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정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의 다리에 감긴 철사 자국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제 복희와 조영채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복돌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정기는 복돌이를 침실로 데려가 편안하게 눕혔습니다. 복돌이는 아직 다리가 아팠지만 정기를 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희는 정기가 복돌이를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복돌이를 어디서 찾았어요? 다치긴 했나요? 응, 공터에서 찾았어. 누군가 철사로 다리를 묶어서 마대자루에 넣어놨더라. 정기는 복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복희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하지만 복희의 연기는 어색했습니다. 정기는 복희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희야, 영채 씨한테 연락해봐. 복돌이가 실종되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네, 그럴게요. 복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기는 복희의 전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영채 씨, 복돌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많이 다쳤네요. 어떻게 하죠? 복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정기는 복돌이를 돌보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우가 남긴 USB와 서류들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검토해 봤어요. 복돌아, 준우가 남긴 증거들로 그들을 혼내줘야겠어. USB 안에는 조영채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조영채가 준우를 협박하는 내용과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기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복돌이의 일까지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동물학대죠. 그리고 사기 행위의 증거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변호사는 USB 안의 새로운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횡령, 동물학대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고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돌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정기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희와 조영채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기는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내가 준우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USB를 하나 찾았어. 복희는 깜짝 놀라며 정기를 바라봤습니다. USB요? 어떤 USB요? 잘 모르겠어. 컴퓨터에 연결해 봐야겠어.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정기는 일부러 복희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복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빠,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해볼게. 준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니까. 정기는 복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복희는 더욱 불안해하며 서둘러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채 씨, 큰일 났어요. 오빠가 USB를 찾았대요. 복희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지만 정기는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복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정기는 복희가 완전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영채가 급히 정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생님, 복희 씨가 USB를 찾으셨다고 하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내일 해보려고 해요.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조영채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기는 조영채가 얼마나 그 USB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해볼게요. 정기의 거절에 조영채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복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그런 복잡한 일은 영채 씨한테 맡기세요. 전문가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기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내일 공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거기서 USB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봐요. 공항에서요? 왜 공항에서요? 조영채는 의아해했습니다. 준우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니까요. 거기서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기는 공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보안 카메라가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을 바로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공항 카페에서 만나요. 조영채와 복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정기는 그날 밤 복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준우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꼭 해내야 해. 복돌이는 정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아팠지만 정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정기는 내일 있을 마지막 대결을 위해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준우가 남긴 USB, 녹음 파일,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준우야, 아버지가 꼭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다음 날 오후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정기를 따라 나섰어요. 마치 마지막 전투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카페에 도착한 정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복희와 조영채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준우가 남긴 USB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필요하면 즉시 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놨습니다. 복돌이는 정기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복희와 조영채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조영채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복돌이도 데리고 왔네요. 복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복돌아, 조용히 해. 정기는 복돌이를 달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조영채는 복돌이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복돌이가 저를 아직도 경계하네요. 미안해요, 복돌아. 하지만 복돌이는 더욱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복돌이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USB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정기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복희와 조영채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USB를 확인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정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와 조영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어요. 미국 쪽 변호사와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우 관련 모든 서류를 확인했거든요. 정기의 말에 조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영채 씨, 이제 직접 말씀해 보시죠. 준우를 어떻게 속였는지 말이에요. 정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돌이는 정기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영채는 여전히 발뺌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보시죠. 정기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준우가 남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준우의 모습이 나타나자 복희와 조영채는 깜짝 놀랐어요. 조영채라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제 돈과 회사 서류를 노리고 접근한 사람입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지자 조영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정기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영채가 준우를 협박하는 전화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준우,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 파일 속 조영채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제 조영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복희 씨 차례군요. 정기는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채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럼 어젯밤 통화는 뭐였나요? 정기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USB만 있으면 오빠 땅이랑 집도 다 내 거야. 준우 죽고 남은 게 그것뿐이라더라. 복희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복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기 앞에 엎드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돈이 다야. 나도 자식 키우는데 돈이 필요했어. 오빠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될 줄 알았는데. 복희의 진심이 드러나자 정기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야,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조영채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오해예요. 저는 정말 준우를 도우려고 했어요. 도우려고요? 그럼 복돌이는 왜 그렇게 다치게 했나요? 정기의 질문에 조영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돌이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복돌이는 조영채를 향해 더욱 강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괴롭혔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럼 누가 복돌이를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렸나요? 정기는 조영채를 쏘아봤습니다. 조영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기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정기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어요. 이 두 사람을 사기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합니다. 조영채는 도망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복희는 무릎을 꿇고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희야, 넌 내 여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정기는 복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희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울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영채와 복희가 연행된 후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공항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돌이는 정기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해했어요. 복돌아, 이제 끝났어. 준우의 원수를 갚았어. 복돌이는 정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기는 공항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준우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그 하늘이었어요. 준우야, 아버지가 해냈어. 이제 편안히 쉬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영채는 사기와 동물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복희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정기는 이제 복돌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준우에 대한 그리움과 복돌이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가을날,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돌이의 다리는 완전히 나았고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정기 씨, 복돌이가 정말 대단한 개네요. 신문에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런 똑똑한 개는 처음 봐요.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면 기특한 놈, 저놈이 진짜 사람이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복돌이가 주인의 유산을 지켜낸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마을의 유명인이 되었거든요. 복돌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정기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기는 문득 준우가 복돌이를 미국으로 데려간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준우는 미국에 가기 전 정기에게 말했었거든요. 아버지, 복돌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때 정기는 단순히 준우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준우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우가 남긴 USB 속에는 미국에서 복돌이와 함께 생활했던 영상들도 있었어요. 정기는 그 영상들을 보며 준우와 복돌이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돌아, 아버지가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영상 속 준우는 복돌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복돌아, 우리가 한국에 가면 아버지께 인사드려야 해. 너도 아버지를 좋아하게 될 거야. 준우는 복돌이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조영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복돌이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복돌아, 너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 우리 꼭 함께 한국에 가자. 또 다른 영상에서는 준우가 복돌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복돌아, 아버지라고 해봐. A-B-G. 복돌이는 왈할 소리로 대답했지만 준우는 진심으로 복돌이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잘했어, 복돌아. 한국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준우는 복돌이에게 정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사진 속 정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복돌이가 정기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기는 이런 영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복돌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을 경로당에 들른 정기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기 씨 오셨네요. 준비가 다 됐어요. 경로당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준우 장학재단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는 준우가 남긴 미국 계좌의 돈으로 마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단이었어요. 준우가 생전에 가난한 친구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미국에서도 한인 학생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재단이 준우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기는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복돌이는 정기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준우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우리 마을 김영수 군입니다. 대학 진학을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영수는 가난한 농가의 자식이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기는 영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라. 준우 형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기는 영수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준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재단 설립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장승 밑에 있던 구덩이는 이미 메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복돌아, 우리 여기에 준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 정기는 장승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들 준우를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준우와 복돌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묻혀 있었습니다. 준우야,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편안히 쉬어. 정기는 비석 앞에서 준우가 복돌이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복돌아, 만약 내가 한국에 못 가게 되면 너라도 아버지께 가서 함께 살아줘. 아버지는 나 없이는 너무 외로우실 거야. 준우는 이미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돌이에게 정기를 부탁했던 거였어요. 준우야, 복돌이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고마워. 정기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복돌이도 정기 옆에서 조용히 앉아 준우를 기렸어요. 저녁이 되자 정기는 복돌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복돌이가 좋아하는 고기와 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어요. 복돌아, 많이 먹어. 준우가 미국에서 너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버지도 너를 잘 돌볼게. 준우의 영상 중에는 복돌이에게 직접 요리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복돌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복돌아, 이거 맛있지? 한국 가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영상 속 준우는 복돌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복돌이는 준우에게 최고의 친구였거든요. 마치 준우가 차려준 밥상처럼 지금은 아버지 정기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복돌이는 정기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정기의 발을 핥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복돌아, 너는 정말 고마운 존재야. 준우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정기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정기의 품에 안겨 편안해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돌아, 준우가 미국에서 너랑 함께 이런 밤하늘을 봤을까? 복돌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네, 준우와 함께 많이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우야,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 복돌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도 편안히 쉬어. 정기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기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갔어요. 복돌아,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내일도 할 일이 많아. 정기는 복돌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돌이는 정기의 침실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복돌아, 넌 내 아들이자 내 마지막 가족이구나. 준우 대신 오래오래 살아다오. 정기는 복돌이에게 말하며 불을 껐습니다. 복돌이는 정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기는 복돌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기는 다시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복돌이는 정기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지켰습니다. 마치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당 위에는 다시 평온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기와 복돌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준우는 비록 곁에 없지만 복돌이라는 선물을 통해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고마워. 복돌이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정기는 비석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복돌이는 정기 옆에서 묵묵히 서서 함께 준우를 기렸어요.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고 정기와 복돌이의 하루는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